이 뉴스가 좀 중요한데 이게 금요일날 주가 상승의 좀 원동력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기사 뜨고 난 다음부터 우주기업 전체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미국의 위기감이 담겼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에 배치함에 따라 미국은 전술적 우주 접근에 있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 미국이 이게 조금 뒤처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로켓랩 주간 이슈랑 소식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 보자면은 이제 전고점인 여기를 뚫고 올라왔지만 지금 이쯤에서 계속 지지받고 횡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보다 이때가 이슈랑 체급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고 계약 수주도 따냈고 시장 상황도 좋기 때문에 이 고점은 뚫고 올라가서 위에서 형성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연말이라 이제 거래량 없이 지지부진하면서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일단 장 초반에 쭉 뺐다가 다시 말아 올렸거든요. 이제 이거 왜 올랐는지 이날 뜬 소식들이 새로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따 소식 다루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에는 일단 한 9% 정도 상승하고 마감하고 끝났습니다. 이 9%가 그냥 상승한 게 아니라 어떤 뉴스에 의해서 좀 뉴스 뜨고 나서 우주 전체 섹터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 소식은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켓랩 공식 트위터에 정말 놀라운 한 해였다고 25년 정리하는 글을 게시를 했어요. 21번 발사해서 100% 성공률을 기록한 것과 세 번째 발사 단지를 개장했고 이제 뉴트론의 헝그리 포 페어링과 2단 추진체의 비행 적합성 검증을 완료했다는 소식, 에스카페이드는 화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 지오스트가 로켓랩에 합류한 것과 이제 이번에 큰 수주 받은 거, 그 수주와 관련해서 25년을 축하하고 26년에는 더욱 큰 성공을 거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거 뒤에 보면 CFO 인터뷰 내용도 다룰 건데 거기에서도 26년에 대한 좀 자신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이 좀 더욱 기대되긴 하네요. 스페이스X 상장이라든지 뉴트론 발사가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소식은 소설 버즈, 월스트리트 배치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최근에 로켓랩이 월스트리트 배치의 소셜 버즈 상위 리스트에 다시 이름을 올렸거든요. 이는 단순한 뉴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인기 차트 역주행이에요. 이번 재진입은 한동안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빅테크에 쏠려있던 미국 개미들의 활약, 이제 관심도 순위에서 로켓랩이 다시 최상위권으로 탈환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뭐 여기저기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주식이 로켓랩이 되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셜 버즈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디지털 입소문의 강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많이 언급되는 것을 넘어 얼마나 긍정적이고 공격적인 매수 의사가 담겼는지를 AI 알고리즘이 수치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월스트리트 배치 소설 버즈가 폭발하면 이를 모니터링하는 헤지펀드의 알고리즘 매매와 퀀트 펀드들이 반응을 합니다. 즉 개미들의 수다가 거대 자금의 유입으로 이어지는 트리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배치는 많이들 아시는 게임스탑 사태를 주도했던 곳이라 여기가 이제 좀 상징성도 있고 최근에는 이 레딧발 밈 주식들도 많고 레딧의 영향력이 꽤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한국으로 치면은 DC 인사이드 주식 갤러리 같은 곳인데 이제 지금의 주식 갤러리는 주식 그런 거가 좀 거리가 멀어졌지만 이제 저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 같은 경우는 진짜 전문적으로 주식들 위주로 다루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개미들이 다시 로켓랩에 열광하는 실체적인 이유가 이제 최근에 미 우주개발국과 체결한 8억 달러 규모 계약은 로켓랩을 단순한 발사 서비스 업체에서 우주 방산 메이저 원청 업체로 격상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뉴트론, 드디어 뉴트론 로켓의 첫 발사가 예고된 26년이 왔고 개미들은 지금의 로켓랩에서 10년 전 테슬라의 향기를 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로켓랩에서 이 뉴트론이 성공을 한다면은 체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형 로켓 시장에 들어가는데 이게 재사용 로켓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새로운 이제 수주와 계약들을 끌어올 수 있고 한 단계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한 체급 1.5체급이 상승된 그런 로켓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뉴트론이 한 번 첫 발사 실패한다고 해도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단기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성공할 거거든요, 이거. 뉴트론 결국에 성공한다면은 살짝 기대감은 꺾여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올라오겠죠. 체급은 어차피 커지니까. 그래서 로켓랩이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다시 회자되는 건 이 종목이 가벼운 밈주식이 돼서가 아니라 실적과 수주라는 펀더멘탈이 갖춰진 상태에서 개미들의 광기라는 엔진이 다시 좀 저만했다고 볼 수 있는 게 핵심이에요. 예전에는 좀 밈 같은 주식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밈은 아니어도 그냥 기대감, 나중에 좋아지겠지, 스페이스 X 있으니까 뭐 이것도 좋아지겠지에 대한 그냥 기우제 같은 기대감이었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좀 더 해안이 좋으셨던 분들은 다른 투자 포인트를 보면서 이제 좀 믿고 기다릴 수 있었겠지만 지금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이 펀더멘탈을 기초로 한 광기까지 쓸어올 수 있었던 이유 자체는 이제 예전과 지금 로켓랩이 체급도 많이 다르고
성장세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적자나고 돈을 못 벌고 뭔가 되게 불안불안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때 이슈가 될 때에는 언젠간 오겠지만 이게 언제인지에 대한 확고한 그런 게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적자 기업이고 흑자도 좀 오래 남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펀더멘탈을 기초로 한 이런 커뮤니티의 이슈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흑자 기업은 아니지만 우량주의 안정성과 밈주식의 폭발력을 동시에 갖게 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 테마 자체가 지금 큰 폭으로 각광받고 있고 돈이 지금 쏠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좀 블랙홀 같은 느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주 기업들이. 그래서 뭐 26년에는 트럼프의 정책도 그렇고 예산 확정된 것만 봐도 굉장히 더 기대해 볼 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에 또 한 번 돈이 몰려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주 섹터는 26년 좀 핫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 뭐 그런 로봇들과 함께 28년까지 뭐 다시 달에 사람 보내가지고 뭐 하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26년인데 2년 안에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중국은 30년까지라고 하고 이제 미국은 그거보다 빨리 하기 위해서 28년으로 땡겨서 트럼프가 또 여기 전략적으로 담겨있는 28년도기 때문에 26년, 27년에는 돈이 굉장히 쏠려 들어오고 정책적으로도 핫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이제 우주기업에 확실히 밀어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금 잘 안 됐었었는데 지금 2기 때는 좀 더 완고하죠.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낸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좀 중요했던 트위터인데 나사의 트위터입니다. 이제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로켓랩을 샤라웃 해줬어요. 그래서 로켓랩이 단순 협력사에서 국가 안보 인프라로 격상됐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도 느끼고 있었는데 이거 보면서 조금 더 체감하고 좀 웅장해졌다고 해야 될까? 이제 나사의 월룹스 기지는 미국 정부 소유 시설인데 여기서 로켓랩의 극초음속 시험 비행용 발사체를 직접 언급하면서 국가 안보 임무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고 로켓랩이 단순히 위성을 쏘아 올리는 회사를 넘어서 미국 국방 및 안보 전략의 필수 파트너임을 공식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신뢰도를 확보했음을 뜻하고 이는 향후 다른 정부기관과 추가 계약 시 강력한 레퍼런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팔란티어도 미국 국방부나 정책, 안보 전략에서 많은 수주를 따내고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기업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주가도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미국 순방 돌 때 같이 따라가고 팔란티어 대표가 그러면서 주가도 뻥뻥 뛰고 여러가지 계약과 좀 좋은 모멘텀들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국방, 안보, 정책이 팔란티어를 쭉 밀어줬었거든요. 이제 그 모습을 로켓랩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었고 팔란티어의 초기 상승 동력의 그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게시물에서 이 헤이스트 프로그램을 콕 집어서 언급했는데 로켓랩의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현재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사적이기도 해요. 나사가 헤이스트의 성과를 칭송했다는 것은 로켓랩의 기술이 미 국방부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시험 조건을 성공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이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방 예산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국방 예산에서 수주를 따와서 계약을 하면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 규모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사업에 일단 로켓랩이 가서 수주를 받고 계약을 따냈다는 거는 조금 장기적으로도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좀 크게 반영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로켓, 뭐 우주 여기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서도 다 찾아볼 수 있는 특징적이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미국 정부 또는 국방부의 계약 수주는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끼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만 더 튀어나와도 또 상승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글에서는 26년도에 이러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비즈니스 관점으로는 로켓랩의 월롭스 기지 발사 스케줄이 이미 꽉 차 있거나 정부 차원에서 로켓랩에 할당한 임무가 지속될 것임을 좀 암시해줬다고 보고 투자자에게는 로켓랩의 서비스에 대한 정부발 수요가 매우 견고하다는 확신을 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켓랩은 미국 본토에서 전용 발사대 LC-2를 보유한 몇 안 되는 민간 기업인데 나사가 직접 로켓랩과의 결속력을 과시하는 것은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정부 시설 내 로켓랩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셈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정부가 공신력을 실어준 거고 특히 국가안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된 것은 로켓랩이 단순한 상업 우주기업을 넘어 미국 국가 전략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가치평가 시 안정성 점수를 크게 높여주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안정성이 담보되고 확실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죠. 이제 다음 소식, 이 뉴스가 좀 중요한데 이게 금요일날 주가 상승의 좀 원동력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기사 뜨고 난 다음부터 우주기업 전체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시장의 배경으로는 우주산업의 스푸트니크 모멘텀인데, 이 스푸트니크가 뭐냐면은 국가적 위기감을 동력 삼아서 폭발적 성장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제 미국의 위기감이 담겼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에 배치함에 따라 미국은 전술적 우주 접근에 있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 미국이 이게 조금 뒤처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그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일단 빨리 쏟아 부어서 좀 부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략적 변화를 보자면은, 과거에는 우주에 얼마나 싸게 가느냐가 화두였다면 이제는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속도 우위가 투자 테마의 중심이 되었어요. 25년 12월 백악관은 우주 우위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상업적 통합과 신속한 테스트 역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이번에 로켓랩은 당당하게 좀 통과했다고 볼 수 있죠. 저 앞에 있던 계약을 지금 땡겨가지고 한 4개월 5개월 땡겨서 쏴달라 했는데 그거에 일정에 맞게 그냥 바로 쏴줬습니다. 원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백악관에서 원하는 이제 신속한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시장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 및 예산 지표를 보자면은 미 우주군 예산이 26년 회계연도 기준 우주군 예산 약 400억 달러, 하나로 52조에 육박하며 재사용 플랫폼과 탄력적인 위성 네트워크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극초음속 시장을 보자면은 25년 극초음속 기술 시장은 약 84.6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나로는 이제 10조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상업용 발사 서비스가 연평균 상승률 14.6%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목해야 할 주요 기업들과 투자 포인트도 간단하게 다뤄뒀는데, 이거는 관심 있는 기업 있으시면은 일시정지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정말 딸리는지를 한번 보자면은, 실전 배치 면에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한 발 뒤쳐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중국은 이미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궤도를 자유롭게 바꾸는 극초음속 활공체 등을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작년 25년까지도 주요 극초음속 무기의 최종 테스트를 반복하며 배치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요. 아직 실전 배치가 안 됐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푸트니크 모멘텀을 보자면은, 펜타곤과 미국 의회에서는 이를 우주의 스푸트니크 모멘텀이라 부르며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대는 이미 창을 들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 방패, 방어 시스템과 공격 무기인 창을 실험 제작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실전 배치된 게 뭐가 좀 위협적이냐 하면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미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데, 부분 궤도 폭격 시스템 플러스 극초음속입니다. 중국은 미사일을 우주 궤도에 올린 뒤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어디서든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을 극초음속 기술과 결합했고, 기존 미국의 조기 경보 시스템은 주로 북극 방향을 감시하는데 중국은 남극 쪽으로 돌아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되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미국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일단 저 멀리 혼자 이렇게 캐나다랑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뭐 타격을 하든 상륙을 하든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미 미리 탐지가 다 되고 오는 와중에 이제 다 이제 무효화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진짜 강력하고 침략당하지 않은 건데, 이제 그거를 무력화해서 중국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든 간에 미사일 어디에 배치하느냐, 이게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몇 킬로까지 가느냐, 그 장거리, 그 거리 제한에 되게 조금 민감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북한 어디까지만 가능하고 중국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하면은 중국에서만 난리가 나죠. 이제 그런 건데 중국이 미국한테 그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 말 뉴스에 따르면 중국의 한 스타트업이 약 1억 원, 아주 싼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기 때문인데,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쏘는 요격 미사일은 수백억 원대예요. 즉 방어가 공격보다 훨씬 비싸지는 경제적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은 민간용 칩과 저가형 소재를 활용해 이 비용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방어 요격 미사일 많이 보셔서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 막 쏴도 이스라엘 수도에는 한 발도 안 떨어지고 다 유격당하죠. 그러다가 뭐 한두 발 떨어지긴 하지만 그게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뭐 싼 미사일 계속 날리면은 방어에 드는 비용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비대칭성은 굉장히 좀 위험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6년에 다가오는 현재 상황을 보자면은 미국에 반격이 있어요. 미국이 손 놓고 있을 나라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 뉴스에 뜬 반격 카드를 좀 보자면은 다크 이글의 진화와 대응형 신속 발사 우주의 신무기 매두 렌즈가 있습니다. 25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의 극초음속 무기인 다크 이글의 사거리가 3,500km까지 대폭 늘어났고, 이제 오키나와 같은 전방기지에서 중국 본토 주요 타켓을 20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위성을 쏘는 속도가 주 1회 꼴로 워낙 빠르다 보니까 미국도 로켓랩 같은 민간 기업을 활용해 위성이 파괴되면 즉시 24시간 내에 다시 쏘아 올리는 체계를 26년부터 실전 운용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신속 발사에는 로켓랩이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최근 미국은 중국, 러시아의 정찰 위성을 일시적으로 먹통으로 만드는 신형 지상 기반 교란 장치 배치를 발표하면서 눈을 가리는 전략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손 놓고 있지 않고 여러 분야, 여러 방면에서 지금 그걸 방어하기 위한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주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미국이 딸리는 부분은 극초음속 무기의 양산과 실전 배치 속도인데, 이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미국은 압도적인 예산 400억 달러로 스페이스X나 로켓랩 같은 민간 인프라 기업의 유연성을 무기로 이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빠르게가 중요한데, 빠르게 하려면 비용이 비싸지죠. 그 비용이 비싸지는 건 이제 로켓랩과 스페이스X 같은 기업에게는 당연히 호재로 다가오죠.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저런 위기감과 이 400억 달러, 52조에 육박하는 26년도 우주군 예산 건고안 때문에 금요일날 우주기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좀 하락하면서 뭐 없다가 이거 뜨면서부터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금요일날 비중 있게 볼 수 있었던 뉴스 소식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의 내용은 시장 파이를 넓혀줄 수 있는 이 엄청난 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26년 로켓랩에게 또 다른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기사를 가져왔고요. 이 다음 소식에서 다룰 CFO도 26년을 되게 좋게 보거든요. 기대해도 된다 이런 자신감을 많이 비춰줬는데, 다들 26년을 로켓랩이 되게 좋을 거다라고 많이 예상하고 많은 매체, 뉴스, 소식들과 커뮤니티에서 26년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들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계속 언급되는 이 뉴트론이에요. 이게 시장 파이를 6배까지 확장시켜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26년은 로켓랩의 차세대 중형 로켓인 뉴트론이 데뷔하는 해예요. 뭐 첫 번째 발사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좀 성공 확률을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로켓랩의 특성상 이 성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발사의 시점까지 미루고 여러 테스트에서 100%가 기준치라면은 그걸 다 넘기는 성과를 지금 뽐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좀 높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첫 발사부터 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CEO도 첫 발사를 시험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진짜 미션 임무 받고 상업적으로 쏘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잘 안 되더라도 주가는 휘청일지언정 결국에 다음 발사나 다다음 발사에서는 어떻게든 성공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시기가 언제냐의 차이지 확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6년 상반기 1, 2분기가 될지 이게 좀 잘 안 돼서 밀리더라도 3, 4분기 안에 어떻게 될지가 문제이고 결국에는 된다는 거죠. 26년 안에는. 다들 그렇게 평가하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렉트론으로 소형 위성 시장을 장악했다면은 소형 위성 시장에서는 1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켓랩이. 뉴트론은 스페이스X의 펠컨9과 직접 경쟁하는 중형급 시장으로 진입하는 열쇠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뉴트론도 재사용 로켓입니다. 이제 저 중형급 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면은 전체 시장 규모에 변화가 생겨요. 소형 위성 시장보다 약 6배 이상 큰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매출의 단위 자체가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그럼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발사 대행에서 방산 메이저 원청으로 격상된 게 있습니다. 저 기사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 수주한 1조 원 규모의 미 우주개발국 계약입니다. 제가 로켓랩을 오래 봐오면서 이번에 비중을 많이 실었던 계기도 이 1조 계약 때문에 그렇거든요. 단순히 그냥 이 계약은 돈을 벌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방산 메이저 원청으로의 진짜 격상으로 볼 수 있는 되게 임팩트 있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 투자 포인트에서는 이 계약 전과 후가 좀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작이고 앞으로도 이제 정부와 함께하는 정책적인 이런 계약들이 뒤따라서 나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생각했던 로켓랩은 이 정도였는데 이게 한 번에 퀀텀 점프해서 이만큼 커져서 조금 더 이만큼의 매력을 느끼게 해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켓랩은 남의 위성을 쏘아주는 회사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핵심 안보 위성을 직접 설계, 제작, 운영하는 주 사업자가 되었고 골든돔에도 들어갔죠. 수주 잔고도 이미 10억 달러, 1.3조 원 이상의 확정된 일감을 확보했으며 이는 26년 이후에 매출 가시성을 완벽하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주 잔고로 이거는 좀 체크해봐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시스템 사업부의 폭발적 마진인데 많은 투자자가 로켓 발사에만 주목하는데 실제 돈은 위성 부품 및 시스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고마진 구조인데 로켓 발사 서비스보다 수익성이 훨씬 높은 우주 시스템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랩에서 가장 중요한 수직 계열화입니다. 모든 부품을 자체 제작하는 수직 계열화 덕분에 26년 매출 증가는 곧바로 영업이익의 급격한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발사가 많아지고 수주가 많아질수록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년에는 섹터 리레이팅이 있죠. 스페이스X IPO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해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도 로켓랩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6년은 기대해볼 법하죠. 26년도에 스페이스X의 상장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장 전체가 우주산업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스페이스X가 받고 있는 PER은 100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로켓랩은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30 차이면 얼마 안 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30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로켓랩의 70은 지금 성장이 아직 덜 되고 있는 와중에 70배로 평가받고 있는 거고 이제 만약에 더 크게 성장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것도 줄어들겠죠. 근데 그것 따라서 주가는 상승해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팔란티어도 고평가다 하면서 계속 상승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실체가 없이 상승한 게 아니라 이 상승 모멘텀마다 실적 계약들이 받쳐주면서 올라갔는데 그거 받으면서 올라갈 때도 고평가다를 계속 받으면서 주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거고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모든 시장의 동의, 시장 참여자들의 그 동의와 믿음으로 함께 갔고 실적이 그걸 증명해 주면서 넥스트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로켓랩에서도 볼 수 있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IPO는 시장 전체 우주산업 밸류에이션을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뉴트론도 중요하지만 주가를 결정적으로 끌어올려서 높게 평가하게 만든 거는 이 IPO 효과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대안인데 스페이스X를 사지 못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적이 확인된 유일한 상장 대안인 로켓랩으로 자금이 지금 쏠리는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테슬라도 떨어질 거고 로켓랩도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켓랩이 그때까지 어떤 모습,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가 계속 소식 다루고 멤버십 영상 등에서 계속 추적하고 여러 소식들을 합쳐서 좀 정리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25년의 상승이 기대감 때문이었다면은 26년 상승은 숫자와 체급 때문일 거라고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단순히 로켓을 많이 쏘는 회사가 아니라 미국의 국방부가 직접 돈을 꽂아주는 우주 방산 원청업체로 완전히 변신했고 특히 26년 초 뉴트론 발사 성공 여부가 이 종목을 제2의 테슬라로 만드냐 결정짓는 마지막 퍼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긍정 시나리오에서는 뉴트론 발사 성공해서 펌핑되고 스페이스X 상장에 그 효과에 힘입어서 펌핑이 한 번 더 될 거다. 그래서 지금 150불, 200불에 안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보진 않지만 이거는 굉장히 모든 게 잘 풀렸을 때 운도 따라주고 시장 상황도 받쳐줬을 때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시장의 광기는 이거 이상으로 그냥 끌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주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는 CFO, 이 사람이 CFO거든요, 로켓랩의. CFO의 CNBC 인터뷰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뷰에서 25년의 완벽한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21번의 발사를 목표로 했고 100% 미션 성공으로 이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고객들 사이에서 엄청난 모멘텀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발언했고 의미로는 CFO는 단순히 횟수를 채운 것이 아니라 실패 없는 실행력이 고객의 추가 수요를 끌어내는 핵심 동력임을 강조해줬어요.
그쵸. 일단 믿고 빠르게 계획 안에 쏠 수 있는 기업으로 좀 신뢰도를 심어줬던 25년이 됐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뉴트론의 전략적 가치와 타임라인을 밝혔습니다. 뉴트론은 우리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26년 1분기에 로켓을 발사대에 세우는 것이 현재 우리의 전술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발언했고요. 강조점은 일정이 밀리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재확인해줬고, 특히 뉴트론이 도입되면 스페이스X의 팔컨 9과 중형 발사체 시장에서 정면 승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줬습니다. 결국 이제 스페이스X의 대항마로 두 번째는 로켓넷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와 체급 차이가 많지만 그 다음 기업으로는 로켓랩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주라서 이제 좋게 말하면서 2인자다가 아니라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으로. 그리고 CFO도 우리는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좀 명확히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로켓 회사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미 비즈니스의 3분의 2는 우주 시스템이고 발사 서비스보다 이 분야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기회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CFO는 투자자들이 로켓 발사 횟수에만 집착하는 것을 경계했고, 위성 제조 및 부품 사업의 매출 비중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좀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업계 내 위상 변화를 얘기했는데, 이번 우주개발국 계약 수준은 우리를 전략적 파트너로 각인시킨 사건입니다. 선정된 다른 기업들을 보십시오. 로키드 마틴, 노스룹 그루먼 같은 기존 강자들 뿐입니다. 여기에 로켓랩이 포함된 것은 엄청난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했고, 의미로는 이제 로켓랩은 신생 스타트업 수준을 벗어나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메이저 방산업체와 같은 체급에서 놀고 있다는 자신감을 좀 내비쳐 줬어요. 그럴만도 한 게 메이저 방산업체와 같은 체급,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체급으로 평가받은 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계약에서만은. 그리고 곡괭이와 사업 전략과 해외 시장을 언급했는데, 해외 우주 지출 증가는 투자자들이 가장 저평가하고 있는 성장 기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곡괭이와 삽을 파는 입장이며, 이는 향후 10년간 거대한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발언했고, 이런 발언들은 우주 개발에 직접 뛰어드는 국가들에게 필요한 핵심 인프라와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 모델이 매우 유망하다는 점을 골드러시 시대의 비유를 들어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곡괭이와 삽, 이 전략은 좀 많이들 아시죠? 금강 앞에서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팔고 삽 파는 기업들이 금강 기업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죠. AI 기업들에게 이제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이 엔비디아고, 이제 그 다음 우주 섹터에서는 로켓랩이 그 부분을 담당할 거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견해도 밝혔는데, 이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금 조금 되게 우주 산업에서 이슈거든요. 여러 AI 기업 CEO들과 일론 머스크까지 이제 이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실제로 현실에서도 계속 검토되고 있는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당장 뭐 날아가서 되는 게 아니겠지만, 이 얘기가 나오고 기대감이 뿜뿜 될수록 당연히 우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높아지고 기대감도 커지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 이론이나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자료들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우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되게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꽤나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기업에 투자하는 포인트에서 이것도 한 부분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CFO는 궤도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통제하는 자가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도할 것입니다. 많은 질량을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직 계열화 능력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수직 계열화 능력은 로켓랩이 당연히 가지고 있죠.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우주 비즈니스가 열릴 때 로켓과 위성 제조 능력을 모두 가진 로켓랩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음을 역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이 기대감, 수주 하나만으로 막 쏘아 올렸던 기업들이 뭐 널리고 널렸죠, 지금? 이제 그런 수혜와 그런 상승을 다음에는 이제 우주 기업들이 누리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CFO는 인터뷰 내내 로켓랩이 실행력이 검증됐고 사업이 다각화돼 있고 메이저급 회사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투자자들이 현재 간과하고 있는 거대한 기회와 향후 10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매우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기서 말하는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10년 성장 동력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CFO가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서 국제시장의 성장성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의 통찰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향후 10년 동안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하지만 이는 적절한 위치를 선점한 이들에게는 매우 크고 가소평가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이 부자가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주가가 미래의 10년 성장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저평가라는 점을 시사해 줬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은 고평가라는 소리를 듣지만 10년 성장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저평가다, 가소평가됐다는 점을 좀 시사해 줬습니다. CFO는 인터뷰 중에 로켓랩의 성공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거대한, 엄청난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고 굉장히 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켓랩을 우주시대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의했고 우리는 우주로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19세기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를 판 사람이 돈을 벌었던 것처럼 로켓랩이 우주산업의 필수 인프라를 장악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임을 강조했고 CFO가 직접적으로 부자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투자자들이 10년 뒤의 가치를 가소평가하고 있다거나 거대한 기회가 오고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회사 내부의 자신감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CFO나 CEO의 인터뷰 같은 거를 여러 금융 매체에서 다루면서 단어들이나 스탠스를 보면서 투자에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때도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컨퍼런스, CEO 입을 주목하는 이유도 그 이유기도 합니다. 그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미래를 가장 잘 아는 그 내부자의 그 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CEO 인터뷰도 받고 CFO 인터뷰도 봤을 때 굉장히 둘 다 자신감에 차 있고 미래에 어떻게 돈 벌지에 대한 포인트가 둘이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가야 될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로켓랩의 비즈니스는 이제 단순 발사에서 우주 인프라 전체로 확장돼서 우주 인프라 전체 기업이라고 좀 개념을 넓혀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켓랩은.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최근 로켓랩의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좀 투자하는데 마음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저는 조만간 지금 고점은 좀 위에 올라서서 거기서 좀 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다가 크게 조정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그때마다 조금 추매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대되는 포인트들이 26년에 가득하기 때문에 좀 조정을 줘도 기분 좋게 그냥 추매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로켓랩 주주시거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